먼저 35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는요. P에서 점 Q까지 A, B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 경로에 대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동 거리를 확인해 보면요. A는 돌아갔고요. 그리고 B는 단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A는 맞는 표현이고요. 변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우리는 변이는요. 처음과 끝만 이제 직선으로 이동한 거리를 직선으로 그은 거기 때문에 변의 크기가 A가 B보다 크지는 않고 디귿의 B는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가 같다 했는데 처음과 끝의 직선거리가 변이고 이동거리도 실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고 2번 문제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거리가 지금 400m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둘 사이가 100m가 되는 순간 그러면 400m에서 몇 미터는 남겨야 돼? 100m는 남겨야 돼. 즉 A가 10m/s 제곱으로 오고 B가 20m/s 제곱으로 왔을 때 중간 어디쯤에 얼마가 남아야 돼? 100m는 남아야 된다. 그러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의 합이 400m에서 100m를 뺀 300m만 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A가 이동한 거리는 10과 시간을 t초라고 한다면 10t가 될 거고요. B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20t가 될 거다. 이 둘을 합한 게 얼마가 되면 된다? 300m가 되면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온 t값은 10초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누구가? B가 이동한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B의 t에다가 10을 넣어서 200m가 이동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은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X축과 Y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울기는 속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속력을 확인해 볼게요.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냐?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어보면 속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기억에 변이의 크기는 0에서 3초까지랑 3에서 6초까지가 같다라고 했는데 0에서 3초까지의 변이요. 그리고 3에서 6초까지의 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변이의 크기는 3초에서 6초까지가 더 훨씬 뭐 할 거다. 이동 거리의 변화, 그지? 이게 더 클 거다. 같다는 틀렸고요. 니네 속력은 6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속력은 이 그래프에서 뭘 구하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6초일 때는 요게 속력이고요. 3초일 때는요, 요렇게 가서 요게 속력이에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게요. 6초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30m/s다. 그럼 6초일 때의 자동차의 속력을 구해보면 지금 보면 요 그래프를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접선 6초일 때 접선의 길이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예분의 2a 하시면 됩니다. 6에서 3 뺀 3분의 이동거리는 지금 전체 총 토탈 2 Y축 높이에 해당하는 90 아니겠어요? 그래서 30 디귿은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4번 문제는요. Y축이 속도고요.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A, B 둘 다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속도는 A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B는요,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럼 속도에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향적인 걸 가리키기 때문에 A 방향은 플러스 방향, B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뭐 한쪽을 동이라고 하면 한쪽을 서, 한쪽을 북, 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A와 B의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가 아니라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와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를 A와 B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거리가 면적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A는요, 3, 4, 12 면적이고요. 그리고 B는요, 3하고 2를 곱한 3이 6입니다. 몇 배 관계? 2배 관계가 맞네. 그죠? 대소관계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면적을 좀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디귿에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18m냐 라고 했거든. 아까 우리 여기가 4, 3, 12m. 그리고 여기가 3이 6m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6m의 거리고 얘는 12m의 거리인데 한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12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겠어? 6m.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18m 어때? 맞는 얘기네. 그래서 림과 디귿이 답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는요, 이 자동차의 움직임이요, 0.5초 간격으로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0.5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0.5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각 구간별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cm 운동을 할 때 얘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요. 그 시간은요. 0.5일 거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10cm이기 때문에 우리는 20cm/s의 속력으로 갔다라는 걸 첫 번째 구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간 20cm도 마찬가지로 0.5초에서 20cm/s 갔다. 그 얘기는 속력이 40cm/s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다? 가속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속도의 간격은 0.5초고요. 속도 변화량이 40에서 누구를 뺀? 20을 뺀. 그럼 20cm/s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40cm/s 제곱이 될 건데 이제 몇 m/s 제곱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40을 미터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0.4 m/s 제곱이라고 해야겠죠. 괜찮죠?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요. 일정한 극의 가속도 A로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0초일 때 2m/s, 2초일 땐 V고요. 4초일 때는 10m/s입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0에서 4초까지면 4초였고요. 속력의 변화량 보니까 2m/s에서 10m/s로 8m/s가 변화했어요. 그러면 2m/s 제곱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V만 구하면 되는데 이 2m/s 제곱은 초당 속력이 얼마? 2m/s만큼 변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몇 초가 흘렀어요? 2초가 흘렀으니까 4m/s의 속력이 변해야 돼. 그런데 처음 속력이 얼마로? 2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력 변화가 된 4m/s를 더한 6m/s겠구나 해서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7번은요. 그래프를 볼 때 X축과 Y축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가속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분의 속도니까. 속도 변화량이긴 하지만 그럼 이들의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2고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도가 2분의 1이에요. 얘는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등속 운동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요, 4에서 12까지의 이제 시간은 8이잖아요. 8. 그쵸?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니까 4죠? 8분의 4니까. 얘 역시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울기들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방향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여기가 2고요. 그리고 요 전체가 4기 때문에 2분의 4에서 이만큼의 가속도를 갖는구나. 가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제곱들이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고요. 그럼 기억에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랑 13초일 때랑 같다. 1초일 때는 2분의 1이고요. 13초일 때 2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니은에 7초일 때랑 11초일 때. 자, 7초일 때는 이쯤 되고요. 11초일 때 이쯤 돼요. 둘 다 기울기가 뭐죠? 음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기울기가 음수 양수가 방향을 얘기하니까 7초일 때랑 13초일 때 운동 방향.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 방향. 이거는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럼 7초일 때는요, 지금 요 속도가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3초일 때는요, 13초일 때도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플러스 위쪽에 있네요.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자,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과 일치한다? 속도 방향. 그러면 Y축이 속도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가 플러스, 아래쪽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8번은요. 자, 알짜임이 0의 경우인데요. 알짜임이 0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등소운동이나 정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르면 되죠. 해당되는 건 니은밖에 없네. 자, 9번은 관성에 대한 거.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했고요. 관성이 그러면 운동상태 바꾸기 어렵겠죠. 엄청 무거운 배가 이 방향을 틀어도 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물체가 현재 운동상태 유지하려는 해서 3번이 맞고, 자, 얘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 그럼 나는 앞으로 가고 싶거든. 그지? 그래서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의 운동관성을 방해하는. 그죠? 앞쪽으로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멈췄으니까. 관성이 맞고요. 그죠? 그리고 버스가 멈출 때 운동상태 유지하려고, 나 앞으로 가려고는 맞아요. 우주선이 기체 뒤를 내뿜으면서 이건 되게 유명한데 얘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실제 그 관성하고 작용, 반작용을 섞어서 문제로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헷갈리게 하느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